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천재 양민혁 선수의 월반 행보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18살의 나이로 K리그에서 주전자리를 꿰차고 강원FC에서의 활약을 통해 K리그 영플레이어상 수상과 MVP 후보 등극, 이 활약을 통한 프리미어리그 진출, 토트넘과의 계약에 이어 지난달 월드컵 예선을 통한 A매치 데뷔까지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는 양민혁 선수인데요. 이런 특별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양민혁 선수가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 선수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 임대로 잉글랜드 챔피언십을 통해 유럽 무대 실전 적응에 나서고 있는 양민혁 선수가 4월 10일 새벽 유럽 무대 진출 2호 골을 기록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국가대표팀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이후 유럽 무대 데뷔골을 넣은 것에 이어 빠르게 두 번째 골까지 기록하며 자신의 포텐을 확실하게 터뜨리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넣은 골이 영국 현지 언론과 팬들의 의구심을 일축한 동시에 손흥민 선수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뜨거운 반응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이날 기록한 양민혁 선수의 득점이 단순한 한 골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 이 두 골 과정에서 보여준 양민혁 선수의 장점이 앞으로 유럽 무대에서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준TV와 함께하는 애국기업 인프레시의 6.25 참전용사 후원 굿즈를 소개합니다. 어느 때보다 빨리 찾아올 거라고 알려진, 또 어느 때보다 무더울 것이다 라고 알려진 올 여름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티셔츠인데요. 티셔츠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6.25 참전용사님들께 후원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기리는 문구와 예쁜 태극기 문양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과 좋은 원단을 사용한 인프레시의 반팔 티셔츠 추천드립니다. 3월 말일까지 인프레시 후원 굿즈 티셔츠를 구입하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 두 분을 선정해 인프레시가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허스퍼의 영국 현지 경기, 정말 구하기 어려운 직관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프레시의 6.25 참전용사 후원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와 자세한 응모 방법이 이번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도 구매 링크, 참여 방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퀸즈파크 레인저스 최근 굉장히 부진했어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41라운드 경기였고 자칫 강등권까지 떨어져서 3부 리그로 내려갈 위기까지 놓였던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옥스포드와의 원정 경기 3대1 승리를 통해 승점 49점을 얻으면서 15위, 다시 잔류 안정권으로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잉글랜드 2부 리그 챔피언십은 22, 23, 24위, 최하위 3개 팀이 리그 1, 3부 리그로 강등되는 구조인데요. 현재 강등 마지노선에 있는 카디프 시티가 승점 42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이기지 못했다면 승점 차이가 4점으로 좁혀질 수 있는 정말로 강등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 이유는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지난 2월 15일 더비 카운티전 4대0 승리 이후 무려 7경기 동안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포츠머스, 셰필드 유나이티드, 웨스트브롬, 미들즈브러 같은 강팀들을 내리만나며 4연패를 당했고 리즈 유나이티드전도 2대2 무승부, 홈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이어 코리안 더비로 관심을 모았던 배준호 선수의 스토크시티와의 원정 경기도 1대3으로 패배했거든요. 그에 이어서 강등권에 있는 카디프와 지난 주말 홈 경기도 0대0으로 비기다 보니까 스토크시티도 카디프도 강등권에 있는 팀들이었기 때문에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승점을 잃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강등 위기를 겪고 있던 옥스포드를 상대로 원정 3대1 승리를 거둔 것은 강등권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승리였고, 그 승리 과정에 아슬하던 상황에 쐐기를 박았던 골을 양민혁 선수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양민혁 선수는 최근 경기력 부진 논란도 있었어요. 스토크시티와의 지난 3월 29일 리그 39라운드 경기에 데뷔골을 넣긴 했지만 입단 초기 적응기를 거치고 나서는 선발 출전 기회를 얻다가 미들즈브러와의 경기 이후부터 특히 팀 성적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선발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결정적으로 지난 주말 카디프와의 경기 선발 출전을 했을 때도 0대0 무승부를 한 결과 이후 퀸즈파크 레인저스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나 또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영국 현지 팬들은 양민혁의 퀄리티가 챔피언십에 못 미치는 것 같다, 그의 피지컬적인 문제가 크게 또 한번 드러났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조금은 굴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옥스포드와의 경기 3대1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그 평가를 반전시킨 겁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 교체 투입돼서 제한된 출전 시간 속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실제로 이날 활약을 통해서 퀸즈파크 레인저스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웨스트 런던 스포츠는
양민혁 선수에게 평점 7점을 주면서 took his goal really well. 그의 골 정말 잘 만들어 넣은 골이었다. 나이스 까메오라고 하면서 굉장히 교체로 나와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최근 몇몇 poor recent displays 부진했던 형편없던 경기력을 극복해낸 경기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영국 현지 팬들도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양민혁 선수 득점 소식에 이런 댓글들을 남겼어요. 테리픽 피니시, 정말 대단한 짜릿한 정말 기가 막힌 마무리였습니다. 이 선수는 with both foot, 양발을 모두 써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아주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의 유럽 무대 시그니처 플레이, 손흥민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능력, 양발 능력을 양민혁 선수도 갖고 있다는 평가였고요. 그 양발 능력을 통한 피니시의 치명성이 대단하다는 것도 손흥민 선수와 흡사한 장점인 것입니다. 찰리라는 팬, 이 팬은 토트넘 팬인데 아무래도 토트넘에서 실전 경험을 위해 임대된 양민혁 선수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골저스 피니시, 정말 아주 눈부신 값진 피니시였다는 평가를 했고, 프란세스코라는 팬은 퀸즈파크 레인저스 팬인데 our son, 우리의 손흥민이다. 퀸즈파크 레인저스도 손흥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결국 토트넘의 원소속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로 데려온 선수이긴 하지만 지금은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시즌 끝까지 뛰기로 했고 다음 시즌 임대를 연장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흥민을 계속 지키고 싶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유명 팬인 또 일본인 팬 킹 아델은 한국인 선수인 양민혁 선수의 결정적인 골로 잔류의 희망을 높이자 I love Korea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양민혁 선수의 득점이 어땠길래 손흥민 선수를 소환했는가? 과정을 보시면 이날 양민혁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서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어요. 최전방에서 프리로에 가깝게 직접 골문을 타격하는 위치를 소화했는데 중앙 미드필더 잭 콜백이 경합 끝에 공을 따내고 교체로 들어온 또 다른 공격수 덴벨레에게 공을 넘겨줬고, 덴벨레가 수비 3-4명 사이에서 활기차게 공을 몰고 올라갈 때 이런 덴벨레의 드리블이 상대의 집중 견제 압박에 묶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로 곁에서 양민혁 선수가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뛰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비수들이 덴벨레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양민혁 선수는 조금 뒤에서 치고 들어가면서 블라인드 사이드를 차지했고 또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는 움직임을 가져갔고, 그러면서 상대 수비가 계속 본인보다는 덴벨레에 몰리게 하면서도 언제든지 본인이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점유해주면서 패스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간격을 만들게 해놓고 결국 마지막 순간 파이널 서드에 진입했을 때 덴벨레의 패스가 왔고, 그 패스를 받은 양민혁 선수는 상대 수비를 벗겨내는 드리블과 동선과 그를 통해 조금은 각이 없는 쪽으로 빠져나가긴 했지만 각이 없는 쪽으로 빠져나갔으나 본인의 약발인 왼발을 활용해서 파포스트, 골문 우측 하단 구석으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슈팅이 상대 수비가 발을 뻗어 막으려고 했지만 그 뻗은 발을 감아서 피하게 스핀을 조금 먹였고, 그 스핀을 먹였기 때문에 골대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벗어나지 않는 궤적으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계산해서 스핀킥을 먹였고, 그 스핀킥이 골키퍼가 손을 뻗는 것도 피할 수 있게 그 궤적으로 또 빠른 타이밍에 조금 늦었다면 골키퍼의 선방에 걸릴 수 있었는데 상대 수비가 뻗은 발을 피할 정도로 빠르면서 상대 골키퍼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구석으로 감겨 들어가도록 만든 이 슈팅 자체의 피니시가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이 골을 보고 많은 현지 팬들이 저 마무리 능력 대단하다, 마무리 기술 결정력 대단하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런 슈팅을 오른발이 주발인 양민혁 선수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왼발 피니시 능력이라면 이거 손흥민 선수급의 양발 능력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건데요. 실제로 좌우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양민혁 선수는 양발 슈팅 능력이 최대 장점인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폭발적인 스피드를 어릴 때부터 보이면서 또 강력하고 정확한 양발 슈팅을 뿌렸다면 양민혁 선수의 스타일은 조금 다르죠. 폭발적인 스피드보다는 유려한 퍼스트 터치와 순간 동작 그리고 재치 있는 드리블링, 여기에 손흥민 선수 같은 과감한 슈팅력, 어느 위치에서든지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노릴 수 있는 슈팅력이 강점인데,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는 조금 더 벼락같이 강력한 슈팅을 때렸다면 양민혁 선수는 그렇게 슈팅 세기가 아주 강한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세기와 더불어서 아주 정확하게 탁탁 꽂아넣는, 일명 축구계에서 조금 속어로 표현하는 빠따력, 이 빠따, 공을 때려내는, 후려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 점에 양민혁 선수가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원천 기술, 노력하고 구축하려고 해도 쉽게 자신의 필살기로 만들기 어려운 크레그로스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득점력이 바로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게 보통은 주발로만 가능한데 주발과 약발, 양발로 모두 가능하다는 게 양미혁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비교되는 이유이며 그 능력이 유럽 무대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이날 말씀드린 대로 양미혁 선수는 교체로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교체 투입 선수들 중에서 가장 먼저 64분에 투입이 됐어요. 퀸즈 파크 렌저스가 4-2-3-1 포메이션을 썼는데 최전방 공격수 베니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64분 양민혁 선수가 교체로 들어갔거든요. 그와 더불어 공격형 미드필더 필드가 나오면서 루카스 안데르센이 들어가기도 했고 69분에는 왼쪽 풀백 팔이 부상을 입으면서 폭스가 투입이 됐고 또 양미혁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한 등번호 7번 카라모코 덴벨레는 81분에 스미스가 부상을 입으면서 오른쪽 측면 윙포워드로 투입이 된 선수였거든요. 양미혁 선수가 베니와 필드가 차지하던 1선과 2선 최전방과 처진 공격수 위치를 오가면서 뛰었는데 지금 이 평균 위치를 보시면은 양미혁 선수가 들어가기 전에 선발 공격수였던 27번 베니가 명확하게 최전방에 있었고 8번 필드가 처진 공격수로 뛰었는데 후반전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정통 9번 공격수인 애슈비가 들어오기 전까지 명확하게 양미혁 선수가 최전방을 차지했어요. 처진 공격수라기보다는 전방에서의 프리롤, 역습의 천병 역할을 했고 또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뛴 덴벨레지만 이 선수가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양미혁 덴벨레가 사실상 윙투톱에 가깝게 뛰면서 전방에서 콤비네이션을 발휘한 겁니다. 실제 양미혁 선수의 히트맵을 보시면 중앙 지역을 기반으로 조금은 오른쪽도 커버를 했지만 왼쪽을 기반으로 뛰는 일반적인 반대발 윙어로 뛰기보다는 본인이 강원에서도 오른발잡이인데 오른쪽에서 뛰면서도 오른발 왼발 슈팅이나 크로스, 돌파,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창의성,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대단했던 점이 특이한 부분인데요. 보통 오른발잡이들은 왼발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면서 가짜 7번의 역할을 즐겨 하게 되는데 물론 양미혁 선수도 왼쪽 사이드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지만 이 독특한 양발 능력과 일반적인 각도를 벗어나는 벼락같은 슈팅력과 창의력 그리고 공격 생산성이 장점이다라는 것 상대 선수들이 오른발잡이 선수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대 수비수들이 오른발잡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틀을 깨는 타이밍과 공격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26분 동안 뛰면서 양미혁 선수가 2번의 슈팅을 때렸는데 그 2번이 모두 다 유효 슈팅일 정도로 결정력이 좋은 선수, 날카로운 선수이고 또 양미혁 선수가 투입됐던 시점이 퀸즈 파크 렌저스가 전반전을 2대0으로 앞선 후 후반 들어서 62분에 추격골을 허용해서 아슬아슬하게 한 골 차의 리드를 잡고 있던 상황 즉 상대가 동점골을 위해 총공사를 펼치던 와중에 들어가서 경기 흐름을 다시 퀸즈 파크 렌저스가 가져오고 역습 상황에서의 날카로움, 추가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다가 결국 그 미션을 양미혁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 1분에 완료하면서 승리로 이어졌던 아주 중요한 골을 넣었던 것인데요. 피지컬적인 부분의 성장이 물론 필요하지만 4번이나 몸싸움과 지상볼 병합을 임했고 또 수비 상황에서도 클리어링 2회, 가로채기 1개, 태클 1개를 기록을 했고 패스 성공률이 80%로 나온 것은 패스 자체가 5번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패스 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떨어졌지 실제로는 군더더기 없이 정확한 플레이, 공을 잘 빼앗기지 않는 플레이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양미혁 선수가 체구가 조금 작은 편이긴 하지만 수비 가담이 좋고 또 전방 압박이나 수비 기술 자체도 좋기 때문에 현대 축구가 요하는 공격적인 테크니션이면서도 팀 규율에 적합한 선수라는 것도 장점인데요. 양미혁 선수의 성공을 기대하는 이유는 이날 2개의 슈팅을 때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득점이 됐던 후반 추가 시간 1분의 그 장면뿐 아니라 80분에 시도했던 슈팅도 골문 왼쪽에서 왼쪽 하단 구석으로 정확하게 노렸던 슈팅이 아쉽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던 슈팅이었고 유럽 무대 데뷔골도 먼 거리에서 왼쪽에서 왼발 슈팅을 대각으로 깔아차서 구석으로 넣었잖아요. 이번 득점도 왼발이었고 데뷔골도 왼발이었다. 오른발잡이인데 정작 유럽에서 와서 기록한 2골은 모두 왼발에서 나왔고 그 왼발이 정교하고 날카로웠으며 결코 쉬운 슈팅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어서 그렇다고 이 선수가 오른발은 못 찰까요? 오른발은 K리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더 강하게 더 정확하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거든요. 오른발 왼발에서 이런 어느 위치에서든지 골문 구석을 찌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양미혁 선수가 앞으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유럽 무대에서 더 큰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지금 경기 전반적인 능력과 또 2선에서의 경기 운영력,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선수가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런 배준호 선수이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에서도 더 많은 기회를 받고 있는데 물론 배준호 선수도 더 큰 팀들의 제안을 받긴 했었지만 양민혁 선수가 더 어린 나이에 토트넘과 계약을 하게 됐고 지금 어찌 보면 조금 더 빠르게 공격 포인트, 득점 기록을 많이 쌓아가고 있는 이유는 양민혁 선수의 분명한 장점이 직접 솔로 플레이로 또
직접 슈팅력으로 이렇게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특히 이런 슈팅력, 득점력, 솔로골 능력은 크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서 양미혁 선수와 배준호 선수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다른데 이 양미혁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이야말로 훈련과 또 앞으로 경험을 쌓는다고 해도 쉽게 쌓을 수 없는, 쉽게 발전시킬 수 없는 능력이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양미혁 선수를 한국의 우수한 유망주들 중에서도 특별하다, 천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양미혁 선수 올 시즌 말까지 퀸즈파크 레인저스와 임대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강등 위기를 벗어나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양미혁 선수의 남은 경기는 공식적으로 5경기입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현실적으로 승격 플레이오프로 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는 6월에 A매치에 소집될 수 있을지, 또 아시아 투어를 진행할 예정인 토트넘이 프리시즌에 다시 양미혁 선수를 불러들여서 또 그때 토트넘의 감독이 누가 될지에 따라서 양미혁 선수의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고 다음 시즌도 임대를 보낼지 아니면 다음 시즌에는 토트넘 1군 팀과 함께하며 다시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을 할지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이 결정을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분명 월등한 경기력을 보이는 것일 겁니다. 다음 경기는 4월 12일 토요일 밤 11시 브리스톨 시티와의 챔피언십 42라운드 홈 경기고요. 이어서 4월 18일 프레스턴전, 4월 21일에는 엄지성 선수가 뛰고 있는 스완지 시티와의 코리안 더비, 4월 26일에는 번리, 5월 3일에는 썬덜랜드 등 프리미어리그에서 내려온 팀들과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과연 양미혁 선수 최근 3경기에 2골을 기록했는데 남은 5경기에서도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 득점 기록을 쌓아 올리면서 본인의 유럽 무대 첫 시즌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한국의 유럽파 선수들의 모든 소식과 현지 반응, 진짜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신의 몸에 몇 배는 되어 보이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이 보입니다. 집 앞 길목엔 폐지가 쌓여 있고 단칸방 집에는 화장실 하나 없이 외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이 6.25 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정전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던 참전용사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듯 집안 한가운데에는 표창장을 걸어둔 것이 보여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은 얼마 전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참전용사의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널리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참전용사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폐지도 함께 주우면서 참전용사들의 일상을 체험한 이들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이 진짜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다. 90대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 주거 개선, 물품 지원, 식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참전용사까지도 찾아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만 해도 여기 보이는 수십 명의 참전용사님들이 도움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훌륭한 기업과 함께 참전용사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굿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후원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참전용사님들의 희생, 헌신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제작이 되었고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컬러의 옆면 태극기 라벨이 포인트로 들어간 심플하고 일상에서 착용하기 좋은 티셔츠입니다. 무엇보다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님들께 후원되고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 성함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시면 정말 많은 영웅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구매한 분들에 한해서 두 분에게 토트넘 직관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고정 댓글에 티셔츠 구매 링크를 적어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